네, 오늘 진행을 맡은 성우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우셔서 신청자보다 많이 좀 안 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잘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이력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과 5년 가까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좀 경험을 하실 부분이실 텐데, 네, 그런 이제 평가하는 일들을 했었고 설계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이제 대입지원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네,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20 몇 대 1 경쟁률 뚫고 들어갔으니까 나름, 네, 인정받고 들어갔던 것 같고요. 들어가서는 뭐 열심히 하고, 네, 저 때문에 그 교육청에 대입지원관 제도에서 임기제로 하는 데가 없었는데 처음 임기제 만들었는데 저는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안타깝게 올라왔고, 원래 10년 하면 공무원 연금도 탈 수 있었는데, 네, 마나님하고 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자녀들하고 그래서 같이 올라왔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 소개받고 이쪽으로 와서 일단 이런 설명회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대치동까지 가지 않으셔도, 네,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좀 뽀샵이 많이 됐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학생부가 어떤 학생부가 그러면 좋은 학생부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많이 유튜브에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평가를 진행했었고 학생들을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냈었던, 네, 그런 이제 어떤 경험 속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들을 잘 자기 거 하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그런 학생부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수한 학생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잡아드리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컨설팅이 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수한 학생부가 어떤 거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한간에 좀 이슈가 그래도 되고, 뭐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죠. 여전히 주요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33%에 가깝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를 가는 친구들은 자사특목이 많을까요? 일반고도 많을까요? 네, 일반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일반고에서 대학을 서성한 중경외시, 뭐 서영고 이런 대학들을 가려고 할 때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종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을 또 서열을 만든 다음에 뭐 10명을 뽑으면 10등까지의 점수 있는 친구가 최초합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비 1번 이렇게 예비 번호가 돼서 앞에 애들이 다른 곳에 더 좋은 데가 이제 합격을 하면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럼 예비 번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국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부모님 세대로 치면 생활기록부, 지금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그 기록이 어떻게 이제 적혀 있고 그 기록이 어떻게 평가받고 점수를 받을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부라고 했을 때 평가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게 되고 그 점수들이 총합이 돼서 결국은 학생들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점수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관점에서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가 5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할 때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통일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깜깜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공론화시키고 알려가지고 학부모인지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보자 해서 5개 대학이 모여서 했고요. 연세대, 뭐 건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자료가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또 입시 요강 이런 책자를 보면 조금씩의 차이점들을 아직은 좀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 자료를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나눠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95%의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했다라고 해도 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지점만 충분하게 이해되시면 그러면 충분하게 대학들을 준비하시는 지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알고 갈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적의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권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평가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눠드린 책자가 길지 않습니다. 찬찬히 공부하듯이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 내용들이 막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떠들으실 수도 있는 강의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저희 학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셨던 분 좀 연결 좀 해달라.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를 뭐 숨기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이제 이 지점에서 우수한 학생부의 기준이 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평가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내신이죠. 그쵸? 시험 성적. 학업 역량이니까 결국 역량은 능력인데 능력의 결과물은 점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요 용어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우선 이건데요. 그 대학에서는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인지적 능력을 판단하겠다면 이건 너무 학술 용어잖아요. 예, 저희가 좀 와닿지 않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업 역량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했었던 부분인데 왜 그럼 성적이 학업 역량입니까? 인지적 능력을 봅니까? 학교의 내신은 결국은 문제 해결력, 논리력, 분석력,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이 집대성에서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 속에 그런 인지적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일단은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물론 내신 성적이 이 점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80%, 70%, 80%의 영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적이 다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네, 학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도 여전히 지금도 성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은 뭐 학업 역량의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지적 능력은 성적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의 기록들 중학교 때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거 보시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토론 같은 거로 하기도 하죠. 수행평가를 하는데 독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들었던 이유는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게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토론 대회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데 어떤 역량으로 하고 있는 아이냐 그런 어떤 베이스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국어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뭐 사문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과학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수준이 상식 수준이다. 그러면 그냥 하이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기사라도 찾아봤다. 좀 더 나은 거죠. 네. 어떤 친구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 진짜 빵점짜리죠.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논문 찾아보고 이론도 찾아보려고 하고 실제 정책 연구기관에서 뭔가 했었던 데이터들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논리를 탄탄하게 만든다. 얘네가 최상이죠. 네. 이런 것들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책 같은 경우도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낮은 수준의 책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책의 양을 막 많이 늘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없죠.
네, 갈수록 자기 분야에 뭔가 깊이 있는 것들을 읽어가는 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인지적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뭔가 진짜 원해서 하면 계속 똑같은 수준의 책을 보지 않습니다. 네, 더 가죠. 더 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는 쉽게 말해서 인지적 능력을 보는 측면에서 이런 대목들을 보고 평가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 이해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적이 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탐구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볼 때 탐구력을 보겠다. 결국은 학업 역량, 어떤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대학에 와서는 탐구력이 없으면은 공부를 해가는 게 힘들거든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잘 적은 다음에 그걸 잘 외워가지고 잘 써서 내면 A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외국에 이제 나가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막 했을 때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이 성적에서 오는 충격인데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해서 A뿔 나올 줄 알았는데 막 F 안 나오면 다행인 경우. 그럼 이제 교수님 찾아가야죠. 교수님, 제가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시키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냈는데 왜 지금 F 아닌 뭐 E가 나오고 막 이런 D가 나오고 막 이랬나요? 얘기하면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 자네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 내가 강의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 결국은 이런 차이들의 대한민국에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는 대학교라고 하는 건 고등학문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럼 고등학문이라고 교육부가 이제 어떤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 고등학문은 연구자를 키워내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연구자는 탐구력이 없다? 그럼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디어도 없을 거고. 막 이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학업 역량의 부분에서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메인 키워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을 갈 때 성적은 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누가 다르냐? 이런 탐구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누가 다르냐? 이런 이제 차이들을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단어로 정리해라 하면 탐구력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업 역량도 성적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탕에는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평가하는 데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원하는 학과 방향성의 탐구력이 조금 없어도요. 그냥 과목에서 하는 수업 중에 궁금한 거 파헤쳐 들어가면 그런 모습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이제 한간에 막 얘기 드는 거 보시면 A라는 학과로 준비를 해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방향성이 좀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방향으로 해왔는데 서울대는 이게 인문사회 과학이면 꼭 A 학과를 넣지 않고 B 학과, C 학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탐구력을 더 봐주거든요. 꼭 전공에만 관련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는 조금 틀린 부분이고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학과를 돌리는 게 서울대는 되게 편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의 부분에서 성적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구나. 학교에서 하는 토론 수업 대충 할 게 아니구나. 책을 내라고 하는 어떤 순간에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할 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한간에 조금 잘못된 거는 학교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 거의 그러는데요. 모든 활동을 책을 연결시켜라 막 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사정관이 강원도 교육청 쪽에 와가지고 선생님들 모여있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 모여있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 제발 모든 활동에 책 좀 끼지 마십시오. 안 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발췌독 하면 그나마 땡큐한 거고 그냥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그게 평가에 아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다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책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진짜 책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겼으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책에서 느낀 게 없으면 기사 보다가 궁금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던진 얘기에서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단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잡히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진로 역량이 약간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뽑게 되는 입시가 이제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학과를 지원하니까 이 학과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보는 점수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전공적 합성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수학과를 가는 친구인데 수학을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갔어요. 정시를 잘 봐서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수학 성적은 안 좋았던 친구다.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예, 괴롭죠. 나중에 과는 수학 살리지 않고 뭐 다른 데를 이제 취업은 다른 곳을 가거나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어서 그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공적 합성을 보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점점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막 이 전형의 중요성들이 막 생겼는데 그래서 괜찮은 자원들을 뽑고 싶은데 뭐가 문제였느냐. 상위권 대학에서 강남권의 애들이 안 잡히고요. 자사특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표현했더니. 왜일까요? 그때 당시는 역시 뭐 준비? 수능 준비에 더 올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거 신경 안 쓰죠. 내가 무슨 과 갈지도 결정도 안 돼 있고 그냥 나 점수 따라 좋은 과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니까 그 강남권이든 잘 나가는 자사특목의 학생들이 학생부가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제약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짱구를 굴려서 나왔던 말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계열적 합성을 보겠다. 좀 넓히겠다 이거죠. 인문이면 인문 파트 쪽으로.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이런 식의 어떤 계열 중심으로도 넓혀서 봐주겠다. 그랬더니 좀 뽑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계열 경향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역시 일반고가 더 이렇게 뽑히는 부분들도 많았던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아예 그러면 그냥 서울대식으로 넓게 그냥 뽑고 진로 역량이라고 하자. 그러면 조금 말이 되잖아요. 서류를 보고 왜 이 학생을 뽑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뭔가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자기가 무슨 형사재판을 간다든지 막 이랬을 때 자기를 소명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넓혀놔야 합당한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흘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대는 진짜 넓게 뽑으니까 그렇게 계열 부분에서 넓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여전히 그 학과의 방향성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그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이 좀 여전히 중요하다. 요거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갖고 있으시면 좋고요. 그런 사례는 연고대 이런 데서 과를 막 돌려서 썼더니 합격했어요 얘기가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돌려도 비슷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쪽에서나 조금 해당되는 부분들이지 종합전형에서는 여전히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학과 방향성의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간에 학부 모집으로 많이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부 모집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표의식 있는 애가 더 좋아 보입니다. 방향성이 있는 애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전공자유학부는 넓게 접근한 다음에 과를 선택한다 이런 거고 원래의 제도는 그냥 트랙이라는 걸 자기가 만든다. 지금의 대학교의 학과 라인을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적어도 3개 학과를 융합해서 나는 이 방향을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미국에서 온 그런 이제 어떤 전공자유학부 이런 거거든요. 서울대만 하고 있죠. 서울대는 4년까지 학과를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학과를 결정해 들어가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여기에서 뽑을 때 성적이 상위권 학과를 못 갈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목표의식이 있는 애가 실제 평가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이 진로 역량이지만 전공적 합성의 중요성은 꽤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 학과에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런 건 검색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학과 들어가면 역량을 정리해 놓죠. 커리큘럼 보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아시겠죠. 경제학과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학이죠.
지금 한 3개월 전에 학부모님, 아버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래서 경제학과는 농담이 있는데 경제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4년 내내 수학하다가 수학 공부만 하다가 나왔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아, 그게 나라고. 그래서 나는 2학년 때 경영으로 바꿨다고. 도저히 수학을 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식의 학과들의 방향성의 특징이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학과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 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앞에서 학업 역량에서도 탐구력이 중요합니다라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죠. 근데 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전공적합성적인 측면에 당연히 탐구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과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의 평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탐구 역량인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지금 고등학교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꾸 고등학교 수준 벗어나지 마세요. 수행을 하는데 주제탐구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서도 제발 수원을 벗어나지 마. 공통수학 원을 벗어나지 마.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통 한 35만 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카이가, 서울연고가 그 35만 명을 다 흡수할 수 있나요? 없죠. 수시로 치면 5천 명도 안 될걸요? 서연고가. 근데 거기에서 학종으로 치면 한 4천 명 정도 뽑을까? 근데 35만 명 중에 4천 명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원들은 뭐 그냥 대충인 자원들일까요? 아니죠. 공부 잘하고 전공과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널려 있죠. 대한민국에 2,400개가 넘나? 가까이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전교 5등씩만 모아놔도 몇 명입니까? 거의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좋고 머리 좋아 보이고 뭔가 목표의식 있고 열심히 사는 애들은 널려 있어요. 10명인데 막 100명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연고는 고르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탐구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자꾸 수준을 넘지 마. 그럼 걔는 가능성이 생길까요? 배제니까 뽑아줄까요? 한용외고니까 뽑아줄까요? 얘는 점수만 좋은데? 네, 성적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애 많아. 네. 의대 교수님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를 오래 하시면 생각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셨던 교수님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의대를 오는 정도의 친구면 성적 좋고 다 좋더라. 그래서 난 이제 인성 좋은 애 뽑을래.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우리들 사이 참 또라이들, 네, 좋게 표현해서 네, 또라이들 많다. 네, 그러니 차라리 이 바닥은 인성 좋은 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고시는 우리가 합격시키면 돼. 네, 멍청한 애 데려다 놔도 합격시킬 수 있는 자신감 있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여하튼 이제 존재하는 부분에서 우수한 친구들이 여하튼 많은 측면에서 탐구력이 없어 보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워딩들을 하신다. 아, 진짜 1도 모르면서 한간에 사자들이 하는 유튜브 보면서 입시 경험은 1도 없는 사람들이 기동량을 어디서 들은 걸 이상하게 잘 표정한 얘기들을 갖고 그렇게 하나보다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그런 선생님을 최대한 안 만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워딩들을 많이 사정관들이 하고 있음에도 또 막 예전에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강조했던 거를 그거 하나만 딱 이렇게 보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탐구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가 있다. 네, 그런 지점에서 탐구력 있게 우리 학생을 뭔가 서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학생부에 대해서 조금 배경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목 놓아서 막 제가 힘을 주고 네, 밥을 한 시간 전에 먹었더니 기운이 나서 힘내어서 얘기하냐면 앞으로 계속 학종이 커질 겁니다. 네, 지금 고1 학부모님들 학생부 중요성 정말 커집니다. 이제 학기제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 1학기에 마감돼야 될 걸 2학기로 연장해줘서 다행이었죠. 내년 가면 또 그럴 거다? 모릅니다. 내년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한간에 뉴스 기사들이 고교학점제 이제 뭐 폐지 뭐 이러면서 이제 공론화하고 운동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네. 언제까지 대학의 관계자가 수능 시험 하나 더 잘 본 게 우수한 자원으로 생각할 거냐? 정시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정시에 서울대도 10% 가까이 신입생이 나갑니다. 정시 애들이요. 그럼 대학은 골머리예요. 네, 연고대로 치면 15% 가까이 4,500명이 나갑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작년에 스카이에서 1,300 몇십 명 신입생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반도체학과가 신입생이 반토막 미치래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냐? 500명이 400명이 나갔다라고 치면 그냥 연대가 신입생이 1년 동안 1,000만 원 낸다고 쳐도 2년이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억이죠. 근데 한 학기는 냈잖아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60억이 정확히 빵꾸 나는 거거든요. 물론 연대야 돈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억 정도 뭐 그냥. 근데 사실은 들어와서 고정 수입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시 애들이요 대학 와서요 열심히 생활을 안 합니다. 정시 이제 유형 그 전형의 유형별로 성적을 평균 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 1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 애들이 꼬랩입니다. 물론 전교 뭐 이제 과에서 탑의 1, 2, 3위는 막 뒤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학생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수시에서 이미 다 우수한 자원들은 빠져간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시를 그렇게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 스카이들 발표 신문기사도 났죠. 그게 뭐냐면은 입시를 교육부에서 몇 년 이렇게 내다보고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이 또 헷갈리는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600억짜리 거의 500억에서 6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5월 달에 또 결정 났는데 연대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실수했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대가 매년 20억을 받아가고 그 돈을 어디에 거의 67%를 쓰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흐름을 살짝 놓쳤는데 이 예산의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운영하는 뭐 이런 지점들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결국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아야 되는. 그리고 스카이가 이미 28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때 30%로 줄일 계획서를 다 냈습니다. 그게 그냥 찌라시 기사가 아니고요. 28학년도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시점에 정시가 30%로 다 줄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를 보는 작업들, 정시인데 서류를 보는 작업들, 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1 같은 학생들은 학생부를 매 학기에 잘 만들어 놓지 못한다. 그럼 입시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전략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런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고3도 작년보다는 학종이 늘었고요. 27학년도 거 이미 발표 났습니다. 4월 30일에. 그래서 거의 4%로 늘었고 정시는 전체 19%로 줄었습니다. 14,000명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시하고 학종으로 뽑는 비율이요. 근데 이게 주요 대학에서는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 저희가 이런 서류에 대한 이해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진로 역량도 탐구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 학업도 탐구력이 중요했다. 그러니 고등학교 생활 중에 어떻게 내 아이가 탐구력 있음을 서류상에서 보여줄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성, 공동체 역량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평가를 대학이 왜 하냐면요. 저를 좀 몇 번 만나신 부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 600억짜리 사업을 갖고요. 이제 대학교를 막 이제 자기 손 안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부가 인성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따려면 평가 지표상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했지만 인성평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건 학업 역량 평가해달라 아니고요. 전공적합성 진로 역량 평가해달라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대학이 만든 평가 지표고요. 하나는 줄기차게 초기부터 입학사정관제 초기부터 나왔었던 건 인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평가라는 점수가 못해도 10%에서 20%의 점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뭐 비율이 높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위권 대학은 중요합니다. 자, 아까 탐구력 관점과 비슷한데요. 성적 좋고 탐구력 있는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뽑힐 인원이 10명밖에 없는데 100명이 있으니까 이걸 진짜 모래알에서 뭐 찾기 격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점수 차이가 나는 데가 이 평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애들이요. 나이스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 공부하기도 사실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 같은 걸 한다? 모듬에서 쓸데없이 조장을 한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희한한 평가에 어떤 이제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이 평가를 만약에 제가 100명의 학생을 평가하면 네, 의예과 같은 데는요 95명이 만약에 1, 2, 3, 4, 5라는 평가 그레이드가 점수가 있다. 3점에 95명이 가 있습니다. 5명 뽑는데 네, 그럼 그 5명은 어디 가 있느냐? 이 평균에 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한 4점에 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1명 정도가 5점에 있을까? 네. 똑똑한 친구들은요, 학생부에서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평균밖에 못 줄 정도, 아, 인성적으로 뛰어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네, 근데 기록을 보면요, 부모님들은 헷갈리세요. 되게 학생을 인성적으로 좋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성차를 얘기하고 있거나, 보면 생각을 써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그거 다 지워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건 지침서에 뭐라 나와 있냐? 긍정적인 언어들을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하죠. 네. 그런 측면이니까 평가에서는 중요한 건 결국 뭐냐? 행동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남을 돕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하는 친구는 드물다. 네.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갈 때 그 지점이 우수하다라고 느껴진다? 그럼 그 학생이 유리합니다. 성적 밀리지 않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의 부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요. 네. 뭐 사례를 들어달라. 제주여고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기에서 전교 1등이긴 했고요. 그 친구가. 네. 내신은 좀 실수해서 2등급이 4개나 있었고요. 자소서 시절에 거의 2년, 3년 전인가? 3년 전이 아니구나. 하여튼 제주도에 있었던 시절의 친구였는데 2등급이 4개였고 3학년 때 3등급까지 하나가 이렇게 있었던 그래가지고 전체 내신이 1.16인가 8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거의 1.2에 가까운 성적. 근데 이 친구는 의대 가고 싶은 게 목표였고요. 네, 어려서부터. 여하튼 준비됐던 친구고 서울대 자원이죠. 전교 1등이니까. 네, 지역균형 써야죠. 전교 1등이니까. 그리고 요 제주여고는 네, 한 해에 뭐 한두 명 없을 때도 있고 플랜카드 걸어야 되는 그 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담임하고 어디 쓸래 서울대 주요 관심사죠. 근데 의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윤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뭐 자사특 따지지 않고 전교 1등만 모아놔도 1.0이 1000명도 될걸요. 네. 1000명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여튼 1.0이 널리고 널렸는데 지역균형에서 의예과 뭐 몇백 명 뽑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균형의 의예과, 서울대 직윤의 의예과는 1.0이 널리고도 널렸고 좋은 학교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좋은 학교, 상위권에 있는 어떤 특목, 자사특목의 친구들도 1등급 초반이거나 1.0일 수도 있죠. 과고인데 1.0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네. 그러면 이 친구가 훨씬 유리한 걸까요? 이 제주여고는 제주 안에서 여고 중에 서열 2, 3위 신성여고가 1등이고요. 삼성여고 서귀포에 있는 학교랑 약간 서열을 왔다 갔다 뭐 이러고 있는 전체 고등학교에선 한 10위 정도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 상위권의 학교다. 수능 기준으로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상단점에서 서울대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죠. 플랜카드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전교 2등은 지금 얘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관리했던 학교라 잘 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이 멈추고 일주일 뒤에 부모님 모셔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신 자리에서 이제 주요 관계자가 다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뭐라 하냐? 의예과를 쓰면 우리 실력이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널 못 도와줘. 그러니 과를 좀 바꾸자. 이거 선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이에요. 네. 우리 너 안 도와줄 거야. 의예과 쓰면. 그러니 과 바꾸자. 플랜카드 자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여튼 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채추합했습니다. 네. 추합도 아니고요. 지역균형의학과에서 네, 채추합. 네, 그냥 그 선발 인원에 처음에 들어가는. 네. 이거 쉬운 거냐?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제가 지금껏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게 따져보면 10,0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입학사정관일 때도 상담 많이 해주기로 뭐 유명하고 제본을 어떻게 안 하는지 막 전화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던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껏 봤었던 서류에서 기록 속에서 얘를 뛰어넘는 애는 아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예과 채추합할 수 있었던 네, 경희여고 1.83이었나? 네, 친구거든요. 전교 8등인가 했었던 친구인데요. 수의사 그렇게 되고 싶었던 자원입니다. 체조 못 맞추는 아이. 네, 서울대 수의대 채추합했습니다. 얘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인성이. 물론 탐구력은 둘 다 훌륭히 있죠. 네, 뒤지지 않죠. 네, 과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인성평가가 되게 하대받는 경향이 있는데 상위권 서영고 서성아 뭐 으치한 약대수를 바라보신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이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 좋은 생각 갖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 안 통하고요. 결국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좋은 친구들 멘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질의응답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멘토로서 진짜 이 친구 생각해서 2등급을 어떻게 올려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는 행동이 바뀌어요. 네. 만나기 전날 페이퍼 반 페이지라도 정리를 해가고 제가 봤던 최고의 애는 문제집을 편집해 주더라고요. 네. 수학이었는데 수학 문제집을 다 자기는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 했거든요. 깨고 있으니까 예시금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판단되니까 쫙 해가지고 맞을 수 있게 그래서 5등급을 2등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질의응답으로 되나요? 그 2등급 가는 진짜 천운이죠. 네. 그 돈 안 내고 그 돈 받은 거거든요. 네. 여하튼 그런 이제 모습들처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반장, 부반장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타적 행동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고는 특히나 네, 직함이 없는데 막 나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제가 편협된 사고는 아니고요.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 에너지 소모가 신경전에서 많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런 거 싫으면 해야죠. 반장회에도 막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요, 남고도 요즘엔 그렇습니다. 남고도 막 책과 노트가 없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좀 잘하는 학교였는데 전교 3등 친구를 관리했었는데요. 남고인데 전교 1등 책이 사라졌는데 2등은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제가 관리하던 친구가 알리바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의심했습니다. 한 달 후에 2등의 것도 사라졌어요. 더 의심받죠. 근데 다행인 건 자작극은 아니고요. 얘 것도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풀려났는데 남고도 이런 하여튼 요즘 애들이 약간 네, 어떤 특성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곁으로 갔는데 인성평가 진짜 신경 쓰셔야 되는.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대학 대충 가자 아니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권이라고 하는 대학들 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알려고 으치한 약대소 보내보시려고 그렇게 왔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네, 잘 준비가 필요한 지점이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은 사람마다 평가 기준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틀 속에서 결국 학생부를 읽어내는데 달인이라 20분이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 볼 것들 봅니다. 평가 엉터리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를 찾는 거냐? 앞에 3가지 지표를 찾는 겁니다. 얘의 인지적 능력,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에 숨어 있나?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이라고 탐구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드러나 있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어디에 드러나 있나? 그걸 찾고 찾은 것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다. 네. 충분하게 엉터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간에 그 조국 사태 때 들통이 나긴 했죠. 근데 주요 대학들이 예전에는 진짜 학교금 많이 받고요. 성적 좋은 애들 많이 받습니다. 학교도 좋고 성적도 좋은 애들. 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모대학을 좀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뭐 제이라는 대학은 탐구형이라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요. 이 전형을 왜 만들었냐? 사실 그 제2학교 대학에 과거 애들이 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성적 낮아도요. 네. 외고아들은 가죠. 국제고나. 그래서 탐구 역량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일단 뽑는데 외고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 전형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나중에 조국 사태 이후로 16개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드러난 게 뭐였냐면 외고인데요. 외고는 특징이 뭡니까? 과학 과목 안 하잖아요. 하나 정도? 지금 이제 조금 2개까지 하는 학교들이 막 생기거든요. 과학 과목을. 그래서 이과라도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과 공대 쪽에서 외고 아이들을 막 뽑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너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탐구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지금 선발을 했는데 얘가 왜 뽑힌 거야? 뭐 영어 잘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정시 40%가 그때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페널티 받아야겠다. 학종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정시를 의무적으로 최소 40%를 해라. 네. 그렇게 이제 나왔었던 게 또 와전돼서 정시가 늘어난다 이제 막 헛소문을 언론과 막 이렇게 퍼뜨렸죠. 결국은 계속 줄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부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었던 지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교 이름도 빼잖아요. 물론 한간에 어떤 내용을 보면 이 학교인지 안다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입학사정관도 계약직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무기직이 많은 전체 다가 무기직이고요. 주요 대학들도 계약직들이 많거든요. 그럼 계약직은 2년이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있는 비율은 꽤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계약직들이 또 그 대학에 와서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느냐? 모를 수도 있죠. 교수님들은 더 모를 수도 있죠. 자료를 만들어주지만 그거는 사실은 위험 요소가 좀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거 들춰보고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죠. 예전에 저랑 평가하실 때 그때 한 명당 평가수당 2만 원 드릴 때였거든요. 서류평가 때만. 100명의 학생을 저랑 같이 120 몇 명이었는데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한 5일째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마무리 단계 하고 있는. 근데 교수님이 1시간 만에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뭐로 뽑은 거죠? 그냥 성적만 갖고 뽑은 거죠. 그럼 여기에 허점이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허점이 있죠. 상상고의 4, 5등급 똥멍청이입니까? 배제의 3등급 멍청일까요? 한영예고 3, 4등급 멍청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친구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지점들이 교수님들도 그러실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재평가가 들어옵니다. 실제 사정관과 교수님과 점수 차이가 이상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되면 초기 때부터 항상 재평가를 만드는 그런 보완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평가라는 건 엉터리가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학생부라는 거 충분하게 다 읽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 이런 지점에서 일단 생각하시고 이 평가의 지표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서 제가 막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우수한 학생부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지점이죠. 그러면 결국은 평가자가 찾는 건 학업 역량을 볼 거고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을 찾을 거고 인성 영역을 찾을 건데 어떻게 그 세 가지의 파트들을 만들어 갈 거냐 그 지점이시거든요. 우선은 고려돼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학생부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인데요.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학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진로가 명확한 친구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나는 딱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유리합니다. 왜요? 공부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나 이과로 해가지고 이 대학이 유명해서 여기 가고 싶은데 내가 공부 중학교 때 안 했더니 선행 안 했더니 성적이 지금 1학기 맞췄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네? 그럼 만족할까요? 허허허 이럴 수 있나? 뭐 이럴까요? 아니죠. 노력하겠죠. 그런 지점들도 있고 또 어찌됐건 학과의 모집으로 뽑는 거가 여전히 90%가 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로의 분명함을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하셔야 돼요. 이과 애들은 말이 짧거든요. 생각도 좀 짧은 경향이 있고 그래도 계속 물으셔야 돼요.
네, 지겹도록. 너 나중에 졸업하면 뭐 먹고 살래? 도대체 뭐 하고 싶으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거 필요하고요. 인문 쪽의 친구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됐어, 그만해. 이제 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거로 일단 가보자. 왜? 지금 자녀들은요, 적어도 100세 이상 충분히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지금 100세 가까이 사실 거고, 직업이 이제 하나로 갖고 안 통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노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면 새로운 직업에서 뭔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은 그게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너무 하지 말고 20대 초반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게 잘 흥미가 가고 잘하는 부분이고 1%가 얘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럼 얘로 간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해가면서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진로는요, 2학년 때까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네, 물론 1학년 때부터 쭉 와주는 친구들이 좋은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2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오고 기말 이후에 그때 결정하셔도 아직은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섣부른 결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일단은 없는 측면들, 그 측면에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결정하게끔 해주시고 고민하게끔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되면 충분히 더 앞서가는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꾸 자극을 주셔야죠. 네.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그런 것들 좀 하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네. 아니면 K무크 뭐 이런 데서 EBS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막 세계적인 석학들이 분야별로 나와서 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로 들어보자. 네, 대가한테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아이를 찬찬히 같이 대화를 뭔가를 하시면서 옛날에 뭔가의 기억들부터 이렇게 끄집어 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노력이 진짜 필요하고, 쓸데없는 노력이 절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셔야 될 게 결국은 그런 방향들 속에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거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제, 한용예고 약간 망치는 부분들이 이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시켜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율활동 500자밖에 안 됩니다. 1년입니다. 동아리 활동 1, 2학기 나눠서 활동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500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아리로 얘기 드릴게요. 동아리에서 뭐 한 학기에 막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막 한단 말이에요. 뭔가 깊이 있게 시간 투자해 가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약에 10개가 됐다. 그럼 500자에 10개로 나누면 나누기 되시죠? 몇 자죠? 1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입 전형 자료 이렇게 네, 뽑아서 보시면 두 줄 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활동 했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평가자가 구체성을 모르죠. 물론 추론할 수 있죠. 네, 주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은 석사 이상이 대다수거든요. 박사도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박사급도 있고, 교수님이야 다 박사신 거고. 네, 추론할 수 있는데 추론하지 않아요. 그건 내 추론이니까. 내가 한 대로 했을지 안 했을지는 면접에서 아닌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평가하는데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점수를 올려주죠? 올려줄 수 없죠.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진로활동만 700자 이런 거고, 나머지 과목별로 500자, 1학년은 선배들보다 지금 적어도 공통과목 1 이렇게 해가지고 2 나눠줬잖아요. 옛날 선배들은 다 그냥 1년 동안 배워서 그냥 국어 하나 500자 뭐 이거였는데 국어가 1000자가 된 거거든요. 학기별로 500자씩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2500자가 는 거죠. 국영수사과가 그렇게 일단은 나눠져 있었던 지점이니까요. 여하튼 그런 글자들 속에 어떤 내용으로 담아낼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하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수업 내용만 쓰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업 내용은 다 비슷한 거잖아요. 변별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타카노크에게서 성적 보면 어떻게 했거나 보이잖아요. 네.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고1에 5등급에 가까운 친구인데 뭐 학교 수업은 막 엄청나게 잘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성적 비례 똑같이 가거든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500자에는 탐구 같은 거 2개가 정답입니다. 2개면 선생님이 100자 고집해서 못 쓴다 치고 200자 정도 하나의 사건을 담으면 내가 어떤 주제로 탐구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뭡니다를 쫙 보여줄 수 있죠. 200자 정도면. 그러면 뭐 했는지가 그려지죠. 예. 왜? 연구하고 늘 했었던 분들이니까. 예. 문헌 탐구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실험을 해도 어디까지 어떤 자료 보면서 했겠구나 보이는 거죠. 예. 그 200자 안에. 그런 지점? 그럼 5개 중에 2개니까 3개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2개만 잘하고 3개 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등급 올라갔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언을 해드리면 학교에서 시키는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한다. 2가지 현상이 딱 무조건 100%인데요. 성적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 못 가실 거예요. 원하는 대학들. 네. 외고의 탑 외고들도요. 전략이 없더라고요. 한두 명만 있어요. 네. 잘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 한영외고 배재, 네. 배재는 지그자 네. 관계자분 없으시죠. 제 마음에 진짜 안 들게 지금 막 네. 평가에 그 좋은 자원들을 놓고 못 살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배재 자원이 희문보다 뭐 그렇게 떨어지나요? 하나고 뭐 이런 자원보다 그렇게 떨어질까요? 뭐 그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못 살리죠. 하나고 애들은 40명이 서울대를 수시로 가는데 여기 그렇게 가나요? 네. 작년에 조금 더 잘 갔어가지고 10명이었나? 수시로. 정시로 뭐 반반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좋은 자원을 놓고 결국 기록 때문에 안 돼서 네. 시키는 건 엄청 많은데 또 고집은 왜 이렇게 많으신지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실 거 내가 막 넣고 싶어도 무조건 넣을 수도 없구나. 근데 그 권한조차도 선생님들께 있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아무런 전략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네, 일단은 계셔야 된다. 이런 지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살짝 나왔었던 부분인데 결국 학생부라고 하는 거를 글자를 이제 보고 평가하고 했었을 때 대학의 평가자가 원하는 건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자료 있을 텐데요. 앞에 내용은요. 사실 미사역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인성적인 거 좀 했는데 좀 다른 거 하나 찾자면 요거. 압도적인 지지. 이렇게 표현들은 잘 안 하긴 하는데 뭔가 압도적이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 1.83 서울대 수의학과 최초 합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의 인성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친구들이 막 이랬었던. 그래서 요거 빼고는 사실 여기서 뭐 건질 건 하나도 없는데 주목한 건 이게 자율에 들어가는 지금 세특인데요. 보고서가 하나 들어가죠.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300자 가까이 찍은 거거든요. 자세하게.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수의학과 교수가 혹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왜 논 이렇게 갈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마시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게 소의 먹잇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문헌적으로 살펴보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거, 뭔가 잘한 부분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게 매우 유리한 거구나. 네. 그 지점을 꼭 명확하게. 네. 잘했으면 구체적이었는데 한 줄이다? 그럼 나중에 오탈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선생님 요 내용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이라도 생각해서 기록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평가자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지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최근에 3년 동안 들어갔던 자원들의 성적대입니다. 평균가. 보이시죠? 9등급 체계에서도 1등급 초반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막 이제 기가 질리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서울대 이렇게 뽑아놓은 친구들만 우수할까요? 아니죠. 지원자 그룹도 다 성적대가 이런 겁니다. 못해도 잘 나가는 자사 특목도 2등급 초반이거나 1등급 후반이거나 2등급 후반이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대도 일반고가 50% 가까이 됩니다. 자사 특목으로 다가 아니에요. 서울대가 제일 많거든요. 자사 특목이 많은 비율 중에 일반고가 50%. 어찌됐건 이런 성적, 그러면 앞에서 좀 했었던 얘기인데 결국 모든 지원자들이 성적은 좋잖아요. 근데 탐구력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수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 차별이 안 되는지, 차이가 없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다 우수한데 탐구력마저 그냥 교과 수준이다? 그럼 난 그냥 떨어뜨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심화 있게 탐구하는 게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제발 학교 교과 수준을 벗어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네. 저한테 데리고 오셔도 돼요. 제가 이길 수 있죠. 네. 지금도 사정관 친구들이 입학사정관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네. 요 지점. 그래서 모든 어떤 거든 심화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걸 다 하지 말고 아까 기록에서 제한이 있으니 500자는 2개 정도. 네. 진로는 3개까지도 괜찮다. 233자 정도로 들어가니까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학업 역량에서 평가자가 그러면 그런 인지적 능력을 본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 신경을 쓰셔야 되느냐. 우선은 성적 상승이죠. 만약에 성적이 1.0이 아니라면 서영고, 서성한 여기에서 뭐 의치한 약대수 이런 데를 가시는데 지금 고1이 지금 1.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막 켜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1.0이 예전으로 치면 2등급까지가 1.0인 건데 물론 나눠먹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10%가 다 1.0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방은 1.0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광주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1.0이 없어요. 네, 하나씩은 다 2로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성적이라는 부분에서 초반에 그렇게 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학생이 노력해서 그 어려운 성적대를 만들어 갔느냐 다 읽어주거든요. 서울대 사정관이 했던 표현입니다. 서울대는 어렵게 공부한 애 뽑으려고 합니다. 가정 형편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적을 최상위를 만드는 게 힘든 싸움인데 그거를 피해가지 않고 물리를 해야 되는데 물리 인원이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이거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서 성적을 만들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겠다. 네, 한간에 영어가 안 나오니까 막 3학년 때 영독작을 막 뺍니다. 그런 거 다 보이죠. 네, 그러면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성적의 부분에서 그렇게 애씀과 노력을 해주면 결국은 고1 때가 현재의 아이가 아니고 고3 때 원서를 넣는 아이가 현재를 사는 아이인 거잖아요. 바뀐 아이인 거잖아요. 그걸 봐주겠다. 그러니까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지점들이 왜 필요한 건지 내가 이 학과를 가는데 이 과목이 필수인데 그런 것도 다 오픈하잖아요. 이 학과 오는데 이런 과목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최소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대학은 조금 세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지점들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이란 부분을 일단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지점을 보고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망했으니 똥 망했구나. 그러면 대충 가자. 이거 아니죠.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뭔가 신의 도움을 강구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고요. 앞에서 나왔었던 토론할 때 애들 대충 합니다. 점수도 없으면 진짜 대충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자료라도 좀 찾아주시면 전문 자료 찾아주실 수 있잖아요. 기사라도 전문 기사. 매일 나오는 데일리 기사 말고 심층 기사.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들 해가지고 막 정리해 놓은 그런 식의 자료들이라도 참고해서 그거의 내용들을 한간에 착각하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네, 대학의 관계자는 학생이 어떤 논리력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수준이 뭐 어디 가겠어요. 네, 그런 지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근거들이 다를 수 있게 하는 부분들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얘기했죠. 심화 있게 책들도 뭔가 찾아가고 다독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창간 다독을 보여줘야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정보 다독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대다수의 학과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독이 중요하다라기보다 하나의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철학 공부할 때 문장 하나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확장되고 사고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가 다른 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독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심화 있게 뭔가 것들을 조금 해가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학과 방향성에 수학이 메인이다.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는 심화 있게 탐구하자.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2학년 과목에서 뭘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델링을 뭐 미적분 가지고 뭐 해보자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막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네, 어떤 전문 자료들을 더 보셔야죠. 네, 그렇게 가는 지점들을 궁금한 것들을 그렇게 가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신경 쓰시면 학업 역량에서 밀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평균값 하나만 보고 학업 역량 점수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이 네 가지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건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기 자료 중에 요겁니다. 네, 성취도 컷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제잖아요. 그러면 5등급의 컷 점수가 A는 83점이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이의 원점수가 만약에 84점이었다. 가까스로 1등급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분할 점수라는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은 성적의 부분에서 조금 더 하나 신경 쓸 거 원점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존의 2, 3학년들은 연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원점수까지 신경을 쓰셔야 됐던 이유는 Z점수 뭐 이런 걸 또 산출을 해요. 학교 급에 따라 점수를 조금 더 줄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였는데 지금 고1은 이런 분할 점수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원점수까지 조금 신경 쓰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원래 없던 자료인데요. 윤정권 때 네, 하여튼 고교학점제도 많이 틀어놓고 원래 등급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예전과 그냥 등급만 5단계로 낮춰놨지 뭐가 바뀐 거냐. 시대적 흐름과 맞는 거냐. 경쟁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더 어려워진 게 2과목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제 5등급제니까 2학년이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시는 싸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절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널널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자료까지 또 이제 들어가게 되니 이제 막 원점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미치는 거죠. 그럼 실수 하나가 막 진짜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책입니다. 지지하는 논리학. 이런 책 보고 논리의 근거를 어떻게 쌓는 건지 배워야죠. 모르면. 네. 그런 식의 것들을 조금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화 있는 독서, 의미 있는 책인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베스트셀러도 의미 있을 수 있고 좋은 책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지식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 이 책에서 이렇게 영감받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책이야. 이 책 추천해. 그런 책 괜찮은 책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지루와 또 연관해서 뭐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화 탐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다 DBP야 학교 아이디 비번 알려주시잖아요. 이거 돈 내고 산 거거든요. 학교가. 이거를 왜 사느냐. 네, 보는 자료를 바꿔라. 그러면 아이들이 서치를 구글에서만 할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키워드 넣고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봐야죠. 네, 제주도에서 있던 친구인데요. 보고서 하나 쓰려고 이틀 동안 1000개의 제목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써내는 내용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그냥 뽑히죠. 그런 친구들은.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데서 자료를 늘 찾는 습관.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는 부분 네, 있으면 좋고 우리 학교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인맥을 동원하셔야죠. 어느 학교가 무료로 있는 거 이거는 뭐 넷플릭스처럼 여러 명이 공유해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운받아서 어디다 파실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그냥 쓰신 학술적인 그런 거로 할 거니까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이건데 우리 학교가 좀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돈 투자를 안 하는 이런 지점들이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넣어드렸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은 전체 성적을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성적이 집단 속에서 어떤 성적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상상고에서 어차피 경쟁이 심하니까 떨어지지만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 평균값이 거의 90입니다. 네. 표준 편차가 5, 6이에요. 그러니까 90점대에 90%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일반고는요. 평균이 50에서 60 사이입니다. 표준 편차 20을 넘어가요. 1학년도. 넓게 펼쳐진. 그러면 당연히 그룹의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성적의 숫자들도 의미 파악을 하고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 다 읽어낸다. 이런 지점이고 성적의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평가 요소인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세 가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뭐냐? 심화 있게 진로 관련해서 독서하자. 그 다음에 과목과 그 학과에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는 성적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자. 네, 이왕이면.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심화 있게 탐구, 보고서 쓰거나 발표하자.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죠. 뭐 책을 고르실 때 잘 모르겠어요. 전공과 관련돼서 못 찾겠습니다 하시면 고려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전공 안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이렇게 화살표 있는 데 있는데요. 거기 학과 안내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4-5페이지 중에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서적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3-4권이. 그럼 그거라도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진짜 이 학과를 진짜 가고 싶어요. 생명 쪽 라인을 막 하고 싶어요. 이미 생명은 막 뛰어넘었어요. 고등학교. 그러면 캠벨에 그런 거 봐야죠. 전공서적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걸 다 읽을 순 없어도 발췌독이라도 제대로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서 그렇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예전 사례이긴 한데 체육학과 친구가 원래 경찰 되고 싶어서 경찰행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지방에서 5등급, 6등급인 거예요. 절대 못 가죠. 지방도 경찰행정학과는 2등급 초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 친구가 아니구나.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성적이 애매하게 3, 4등급 일반고 친구여서 이 친구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뭘 했냐면 전공서적을 1학년 성적 전공서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3학년 내내 이거를 12번인가를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머릿속에 있겠죠. 교수님이 너 딱 걸렸어. 네, 이제 질문한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100%는 아니어도 답을 하니까 꼬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알지? 근데 답변을 하고 그거를 4-5개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들어왔죠. 네, 그런 지점처럼 전공서적도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 진짜 하고 싶다면. 그런 식의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소망한다면 진짜 그 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수학과인데 수학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1등 하자.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나머지가 2, 3등급이어도.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은 더 생길 수 있고 수학에서 그렇게 자신감 생기면 그게 또 퍼지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스러우면 좋은 겁니다. 이게 진로 분야가 그래서 명확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자꾸 들여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몇 번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얘가 찐이구나. 진짜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알고 싶은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온 게 진짜구나. 그거를 면접에서 답변 속에서 확인되어지면 그 친구가 탑일 가능성이 크죠. 그거에 꽂히시면 그냥 면접 같은 데서는요. 교수님이 이런 분야에서 얘 뽑아야겠다 생각 드시면 인성이 개차반이어도 만점 주고요. 다른 영역이 조금 미달돼도 만점 주고요. 다 만점 주세요. 그럼 교수님이 평가해서 면접 단계에서 만점 주시면 걔가 1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다. 일단 결정된 게 있다. 그럼 그쪽을 조금 알아보자. 자꾸 파보자. 네가 흥미 가는 대로 더 해보자.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게 K무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가면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AP처럼 그거 수강 신청해가지고요. 60점인가? 넘으면 그 하여튼 수강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요 수강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 그냥 학점 인정해 줍니다. 졸업학점 140학점 중에 3학점짜리 하나가 그냥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는 네가 이쪽 방향이라고 하니 여기 강의 중에 하나 고르자. 이거를 3년 동안 들을 거야. 공부시키지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한 학기 동안 들어. 두 번째도 2학기 때 들어. 그 다음에 이제 3학기 때부터 조금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듣고 그러면 좋은 점 중에 하나. 결국은 고등학생들이 실험 빼고 양적 연구 빼고 대다수가 문헌탐구가 주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러면 대학의 강의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차시 한 차시 강의가 사실 문헌탐구의 결과물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학문들을 집대성해서 그 주제로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언어로 잘 서론본론 결론식으로 만들면 보고서 하나가 한두 시간에 뚝딱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분야에 조금 더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지점들이 면접에 가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들이 어떤 특정한 그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런 지점들의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는 네, 그 자료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빨리 끝나겠는데 공동체 역량, 인성평가 요 8가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반장, 부반장은 사실 이타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학습 멘토 요것도 친구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흉내 내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러면 사실 지금의 체계에서 외부의 봉사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2가지가 가장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된다. 근데 누구나 똑같이 하는 부분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인 1역할 누구나 하나씩은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은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인성평가라고 하는 건 행동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동이라고 하는 건 수고로우면 이타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인 1역할 중에 네, 뭐가 수고롭냐? 급식 봉사. 밥 빨리 먹거나 늦게 먹거나 이거 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그런 거 막 여학생들 치우라고 해보세요. 이게 막 기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여름에 막 그거 매일매일 안 치우면 막 벌레 끌고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네, 그렇게 뭔가 수고롭게 하는 거. 겨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간까지 학교 봉사를 올리는데 연탄 봉사 간다 가야죠.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연탄 봉사하고 나면 네, 근육통 한 일주일 갈걸요. 그러니까 애들도 안 해요. 춥고 더럽고 네, 이거 막 몸 나중에 힘들어지고 막 컨디션 난조 막 오고 막 이럴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학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성평가 신경 쓰거나 하는 학교들은 뭘 하느냐.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라는 거 합니다. 우리 학교는 없던데요. 뒤처지는 겁니다. 그럼 가셔가지고 자꾸 얘기하시죠. 인근의 모 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라는 거 해서 봉사 시간도 챙겨주고 시간으로 안 넣으면 내용이라도 기록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정시로 잘 가는 학교도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물론 꿈쩍 안 할 수도 있죠. 제 딸을 있는 학교에 저 사정관 출신인데 저 좀 무료로 제가 강의해주고 도와드릴 테니 학생부 싹 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알려드릴 테니 데려다 쓰라고 하는데 네, 고3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네, 뭐 이런 거니까요. 여하튼 이런 이제 프로젝트 봉사 아이들이 모여서 승인받고 뭔가 하는 건데 진짜 생각 있는 학교는 인근에 가까운 데면 가서 하게끔 하는 것도 합니다. 인근의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교육학과 가는 친구들 교육봉사 막 다녀요. 그거 봉사 시간으로 올리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외부인데. 왜냐하면 학교 봉사로 적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조장 귀찮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죠. 배짜라요 하면 조장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네, 아직도 자료를 안 보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수가 같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애로사항들 이야기하며 그런 것들 기록할 수 있는 교과반장이라는 건 가위바위보 연습시키셔야 됩니다. 과목의 도움이 학기 초에 가위바위보로 이것도 정보가 있다 보니까 막 가위바위보 이긴 애가 하거든요. 그럼 과목 세트 맨 위에 교과부장이 돼서 수행을 어떻게 챙겼고 나를 어떻게 도와줬고 수학 진짜 잘하는 애는 내가 얘 문제 풀어줄 때 이 친구가 다른 애 문제 풀어줬어요. 이런 기록을 해주세요. 그 한 줄이 다름을 만듭니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헌혈은 사실 의미 있다라기보다 앉아있으면 피는 그냥 뽀뽀치잖아요. 네, 이거는 시간 챙기라고. 네, 적어도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은 1년에 20시간에서 30시간 만들자 하거든요. 의미 없어도 시간이라도 그렇게 일단 챙길 수 있는 부분을 4시간 받거든요. 그러면 생일 지나면 헌혈차 이렇게 오면 학교에 왔을 때 가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개인 봉사가 돼서 안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고 학교에 어떤 행사들 있을 때 2학년 학생들 지금 1학년 학생들 막 2학기 되면 또 과목 선택 때문에 뭐 이런 과목 도우미 안내 도우미 뭐 이런 것들 한다. 그럼 해야죠. 뭐 의대를 꿈꾸다 체육대회인데 뭐 약간의 뭐 이제 의무반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죠. 약간의 그런 식으로 어떤 행사의 도움 같은 거 하시는 지점들도 인성평가에 충분히 도움되셔서 이것만 하셔도 인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억지로 시키셔도 애가 바뀌잖아요. 희한한 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건 교육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신경 쓰시면 된다. 이 지점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요 자료 뭐 이렇게 같이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찍으셔도 되는데 자율에도 인성을 언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조금 써놓은 거고요. 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 네, 거기에 과목에서도 인성을 언급받을 수 있다. 행동을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맨 마지막에 담임이 쓰시는 2학기 때 거기도 인성을 드러내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요렇게 일단 여기에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학생들이 이런 학생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요. 평상시는 단톡방을 열어서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의 조언을 받고 예를 들어 탐구를 하면 어떤 주제로 할지 자료 찾아주고 이런 식의 것들을 도와가면서 하니까 학생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공부는 제가 막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공부의 전문가는 아니까 그건 저희 학원을 이용을 하시고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길게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